네, 2025년 9월 29일 이정훈입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돼 있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빈 방문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 오기는 와요.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하러. 그런데 그거와 곁들여서 3박 4일 정도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거는 생략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요.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 남산 밑에 있죠. 거기를 누군가가 예약했다가 10월 31일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3박 4일 동안 신라호텔 전체를 쓰겠다라고 예약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걸 전부 취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나온 대로 신라호텔 측은 그 기간 사이에 객실 투숙하겠다, 결혼식 등 연애를 하겠다라고 한 거를 다 양해를 구하고 취소했다가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라호텔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신라호텔은 시진핑의 숙소다라는 게 거의 100%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신라호텔이 중국의 주석으로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을 방문한 사람, 국빈 방문한 사람은 장쩌민이었어요. 그는 1995년 한중 수교한 이후로 처음 한국에 왔어요. 국빈 방문이죠. 그때 신라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후진타오가 한국에 올 때, 그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왔을 때도 신라호텔 묵었고, 2014년에 시진핑이 역시 국빈 방문했을 때 여기에 묵었습니다. 근데 2014년 시진핑의 방안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을 먼저 방문해서 이때 이제 박근혜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하죠. 네. 신라호텔에 가시면은 저도 지금 기억이 좀 아싸미사한데 조금 영빈관 뒤쪽으로 가면 그 남산으로 올라가는 조그만 산길이 있죠. 거기 올라가시면은 그 정자가 있고 거기에 시진핑이 어쨌든 이런 기념물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중국에서 국가 원수 내지는 총리급들이 오면 신라호텔을 갑니다. 이 국가마다 선호하는 게 있어요. 일본 총리가 서울에 오면 어디 가느냐? 거의 대부분 롯데호텔 갑니다. 이 롯데그룹이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다 보니까 롯데가 일본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롯데호텔에 갑니다. 미국 대통령은 어디 가느냐? 거의 남산의 하이아트를 갑니다. 하이아트가 안 되면 힐튼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이아트나 힐튼이 다 미국 계열이니까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중국에서 국가 지도자급이 오게 되면 신라호텔에 묵었는데 그걸 10월 31일부터 나흘 동안 쓰겠다. 전관을. 그래서 그걸 다 비웠는데 그것도 갑자기 비웠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다시 손님을 찾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건 확실한 보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경주 에이펙에 참석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하고 국빈 방문은 안 하고 돌아간다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지금 북한의 외무상인 최선희가 중국을 방문했어요.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얼마 전에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이 한국에 간다라고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합의하고 그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최선희가 또 왕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전후에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북한이 틀었구나. 왜 틀었을까? 우선 떠오르는 거는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이가 참가를 했죠. 그 중국으로서는 많은 국가 원수들이 와야 되는데 별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온 게 힘이었는데 이 최선희를 보내서 지금 당신이 한국을 간다고 이렇게 시비를 건 거 아닌가. 이거는요. 그 2014년에 시진핑이 신라호텔에 오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에 가고 해서 굉장히 한중 관계가 가까웠을 때 그때 북한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왔었죠. 그때 그 현성월인가요? 그 여자가 이끄는 팀이 와서 막 그 공연한다고 하다가 막 과격한 공연
리허설 나오는 거 중국이 못하게 하니까 화를 내고 돌아가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막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미사일 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선희가 김정은의 뜻을 전했다고 봐요. 현재 지금 베이징에 있습니다. 27일 날 와갖고 이 방송 나가는 30일 날 중국을 빠져나가는데, 아마 북한은 걔네들이 10월 12일이 자기네 축제죠. 자기네 공산당이 조선노동당인데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승절은 우리 북한에 비교한다면 6.25 전쟁 때 자기네가 이긴 게 그거고, 이거는 노동당 창건 80주년인데 꺾어지는 해니까 크게 할 거로 보입니다. 아마 여기에 시진핑 오라고 했을 것 같고, 시진핑은 여기에 안 간다고 하면서 그러면 한국에 가지 마,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펙은 가야 된다 해서 에이펙만 가고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시진핑 국빈 방문을 하겠다는 큰 계획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약간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그 에이펙에 온 각국 정상들은 어디에 묵는가?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서 자고 회담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를 보게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힐튼 호텔, 아주 오래된 호텔이죠. 옛날에도 회의를 했고 뭐 저도 몇 번 가본 호텔인데 그쪽에 묵는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에이펙만 해서 오고, 이재명과의 무슨 뭐 별도 회담은 에이펙 자리가 아닌 데서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대개 그 인근에서 합니다. 그 전에 부산에서 에이펙인가 했을 때도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은 부산에 있는 호텔에 묵었었죠. 네. 아마 시진핑도 경주에 있는 어느 한 호텔, 지금 뭐 이름은 나오는데 두고 봐야 되는데 거기는 묵는 것 같아요. 그것과 별도로 서울의 호텔을 나흘 동안 쓰겠다고 했는데 안 쓰겠다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튼 거고, 그럼 북한이 이게 뭐냐? 중국은 너 나랑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랑 막 접근하면서 중국을 약을 올리고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을 건들고 이재명을 견제하는 거죠.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뭐 친북바라기가 돼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양반 그 정도 시야 가지고 통일부 장관 하면요, 통일부 주사만도 못해요. 참 답답해요. 지금 북한은 자기네 목표가 뭡니까? 미국과 관계를 터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그전에도 그걸 해준다면은 비핵화를 할 수 있다 그랬거든.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랑 만남을 피하다가 지난번 무슨 대회에서는 나는 그와 좋은 관계가 있었다 하고 지금 툭 던졌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정보기관들은 미국과 북한이 아마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에 북한 대표도 와 있으니까 뭔가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머리에 두면서 중국을 딱 잡은 거죠. 중국이 시진핑이 이재명하고 짝짝꿍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걸 못하게 틀어버렸다. 즉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대중 외교가 북한에 의해서 좌절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북한하고 가까운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좌파 대통령의 열장 박수를 막 치고 하면은 북한이 약이 오르는데 그걸 용납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간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이 국빈 방안을 틀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하고 친한 척하게 되면 트럼프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다부지게 오겠다라고 덤비니까 오래 머물면은 뭐 트럼프도 또 장기간 있을 수도 있고, 시진핑이 트럼프하고의 어떤 비교되는 걸 피한 느낌도 듭니다. 북한은 중국을 움직이고 시진핑은 미국을 피하면서 이재명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구도를 안 만들어주는 거죠.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맞서고 하게 되면 이재명도 뭔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구도가 안 되고, 그렇게 북한에 추파를 보내는데 김정은이는 시진핑을 비틀어서 이재명 좋은 구도를 안 만들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이번에 뉴욕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하러 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성과 없는 외유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유엔 회의부터 경주 에이펙까지가 자기 외교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자기 말대로 트럼프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자기는 그거를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못 잡는 거 아닌가. 즉 이재명의 수를 김정은이 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내란몰이로 정부조직법 바꾸어서 엄포를 줘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이것도 잘 안 되고 지금 뭐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면 국감에서 또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몰아붙이는데 지금 내란 파리를 너무 오래 하면서 이게 영 재미가 없고 떠들면 떠들수록 이재명 정권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교에서 팍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뜻대로 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가 확 피면 좋은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국민들한테 돈을 2차례 풀었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산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든 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뭔가 게임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트럼프가 모는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충돌은 있겠죠. 그 충돌 과정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좋을 텐데 못할 가능성 예측해야 됩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정권 시절에 이렇게 조금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